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KBO 폴리리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는 무대가 아닙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 리그를 통해 팀의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꾸준히 기회를 잡아온 정복수는 이번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단순히 성장 단계의 유망주가 아니라 1군 진입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갈 준비된 인재들입니다. 롯데는 현재 리빌딩과 세대 교체를 동시에 추진하며 폴리리그를 그 실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야수 손호영의 좌익수 전향은 구단의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정규 시즌 중에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과감한 결정이지만 바로 이 무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은 이 리그를 통해 내야 밸런스, 외국인 선수 구성, 그리고 타선의 파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이 내년 시즌 성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 속에서 선수들의 긴장감은 정규 시즌 못지않게 높습니다. 특히 롯데는 경기 운영부터 수비 포메이션까지 세밀하게 설계하며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로스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폴리리그는 롯데의 미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인 셈입니다. 울산의 쌀쌀한 가을바람 속에서도 롯데의 실험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손호영은 원래 팀의 확실한 중심 타자였습니다. 2023 시즌 타율 0.317에 18홈런, 78타점, OPS 0.892를 기록하며 롯데의 고질적인 삼루 문제를 해결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롯데의 행운남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4 시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율 0.250, 홈런 4개, 그리고 무려 17개의 실책. 그 중에서도 삼루 수비에서만 16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불안정한 수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집중력 저하, 흔들리는 멘탈, 리듬의 붕괴까지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쳤죠. 이에 구단은 변화 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손호영은 폴리리그에서 좌익수 전향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목적은 단순히 송구거리나 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타격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다 자유롭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외야로의 전향은 수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타석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호영은 파워와 밸런스를 겸비한 우타자로 롯데 라인업 안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유형의 타자는 상대 투수의 유형에 따라 양쪽 코너에서 배치될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하죠. 만약 이 전향이 성공한다면 롯데는 내야와 외야 모두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손호영 개인에게도 이는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커리어를 새롭게 써내려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외야 수비를 병행하며 복귀한 한동희는 이번 겨울 롯데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그는 타율 0.400, 홈런 27개, 115타점, OPS 1.15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KBO 1군 무대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의 뛰어난 기록입니다. 한동희가 본격적으로 경쟁에 합류하면서 3루 자리를 두고 벌어질 내부 경쟁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박찬영, 한태양, 김민성, 그리고 손호영까지 모두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팀 내 경쟁 구도는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보면 강한 타격 능력을 가진 선수를 내야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밸런스를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손호영의 좌익수 전향은 그 해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롯데는 3루 -2루 좌익으로 이어지는 공격형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유연한 포지션 운용은 최근 성공한 KBO 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특징이기도 합니다. SSG의 김성현, 두산의 강승호가 대표적인 예죠. 결국 손호영의 포지션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시도가 아니라
롯데 내야 재편의 핵심 퍼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FA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의 핵심 키워드는 투수진 중심의 재편입니다. 각 구단이 수비 안정성과 타격 밸런스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가운데 롯데 역시 그 방향성을 명확히 잡았습니다. 팀 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FA 영입 가능성은 곧 유망주 정리와 전력 효율화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지 롯데의 겨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찬호, 오지환, 노진혁 등 리그 정상급 내야수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롯데가 어떤 선수를 선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격형 FA를 영입한다면 내야진은 자연스럽게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손호영의 좌익수 전향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 됩니다. FA 영입 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내야 한 자리를 비워야만 합니다. 설령 FA 영입이 무산되더라도 이번 포지션 전향 시도는 팀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보험 전략이기도 합니다. 현재 라인업을 보면 윤동희를 제외한 우타 자원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두성, 황성빈, 김동혁 등이 빠른 발을 갖추고 있지만 장타력 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한 방이 부족한 셈이죠. 그런 점에서 파워와 결정력을 동시에 갖춘 손호영이 외야로 나선다면 롯데의 전력 구성은 단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손호영을 새로운 멀티 공격 자원으로 정의하며 그를 중심으로 타순 재편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수비 포지션을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롯데 타선의 DNA 자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3년간 롯데의 팀 장타율은 KBO 평균보다 무려 12% 낮았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절실한 이유죠. 손호영의 좌익수 전향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별표 타격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수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양면 최적화 전략 별표입니다. 이 실험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롯데는 FA 시장에서도 훨씬 넓은 선택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내부 경쟁을 통해 포지션 조정이 가능해지는 셈이죠. 이 접근법은 FA 영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기도 합니다. 롯데의 이번 스토브리그 전략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바로 전력 효율화, 자원 재배치, 그리고 타선 다양성 확보입니다. 다가오는 폴리리그를 바라보는 롯데의 시선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실현할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에서 치러지는 모든 경기가 곧 내년 시즌을 위한 전략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지 감독은 2026 시즌의 성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각 수비 위치와 타순 배치, 주루 타이밍 하나까지 세밀하게 분석 중입니다. 손호영의 좌익수 전향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로 감독은 현재 한태양, 고승민, 이호준을 2루 라인에 배치하며 포지션 다변화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최소 3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유연한 야구를 지향하는 롯데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KBO 리그의 흐름과 완벽히 맞물립니다. 두산, SSG, KT 등 여러 팀이 플렉서블 라인업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고정된 포지션의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현실이 되었죠. 롯데 역시 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폴리리그에서 진행 중인 수비 셋업 실험은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닙니다. 선수 운영 철학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타격 중심의 포지셔닝, 상황별 수비 로테이션, 경기 후 실시간 데이터 분석까지 롯데는 지금 데이터 기반 야구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에는 모든 선수의 타구 방향, 타구 거리, 반응 속도가 자동으로 분석되어 코칭 스태프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전달됩니다. 이 빠른 학습 리듬 속에서 롯데의 젊은 선수들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팀 내부에서도 폴리리그는 더 이상 복귀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 완전한 훈련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 경기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술의 완성도입니다. 롯데는 이 리그를 통해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공격 전환의 속도, 투수 운용의 다양화, 그리고 포지션 변화 실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조용히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호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의 전향은 단순한 포지션 이동이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가 어떤 팀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자리를 옮긴 선수가 아니라 팀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수비 불안이나 타격 기복 같은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며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롯데는 다릅니다. 문제를 덮지 않고 즉시 드러내어 변화와 실험으로 답을 찾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손호영은 본인의 약점이었던 송구 불안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야수라는 새로운 포지션에 도전했습니다. 이 선택은 개인의 용기이자 동시에 구단 체제가 추구하는 야구 철학의 전환을 상징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최근 KBO 리그에서도 기존 포지션을 옮겨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전이 성공할 때 팀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탈바꿈합니다. 두산 베어스의 허경민이 내야 전환 후 수비 밸런스를 잡았고 삼성의 김지찬은 포지션 이동을 통해 팀의 공격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손호영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그는 꾸준히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지션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다. 롯데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팀 안에서는 긴장감과 경쟁심이 동시에 작동하며 정체된 팀이라는 꼬리표를 지워가고 있죠. 팬들 역시 이 변화를 점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실제 경기에서 손호영의 움직임은 훨씬 세밀해졌고 본능적인 판단과 수비 집중력 역시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전향 후 첫 경기에서 그는 강한 타구 2개를 완벽히 처리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확실한 효과였죠. 감독은 그 장면을 본 순간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롯데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호영의 포지션 전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롯데의 새로운 야구 철학을 상징하는 방향성, 즉 하나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롯데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팀 내 전력 구조의 균열은 이미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리그 내 치열한 경쟁, 외국인 선수 구성의 다변화, 그리고 타선 밸런스의 조정, 이 모든 것이 변화의 증거입니다. 손호영의 좌익수 전향은 그 변화의 출발점, 그리고 앞으로의 롯데 야구를 규정할 첫걸음입니다. 2026 시즌 롯데가 어떤 월드클래스 팀으로 진화할지는 지금 바로 이 울산 폴리리그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의 이번 실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